왜일까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야 갑자기 말합니다.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싸움 때문도 아닙니다. 외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그만 남은 인생은 나대로 살고 싶다는 말뿐.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들은 묻습니다. 지금껏 참고 버틴 건 나인데 왜 떠나겠다는 건 당신인가요? 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평생 함께한 사람이 이젠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젊은 날에는 함께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지만 노년에는 헤어지기 위해 조용히 마음을 접는 그 순간을. 오늘 우리는 왜 남편들은 60대가 되면 이혼을 생각하는가?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자유를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남자들의 늦은 후회 때문일까요? 이제 한 남편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모두가 놓치고 살아온 마음의 균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제 아내와는 23세 결혼해 40번의 여름과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견뎠고 아이 둘을 키워냈고 집도 장만했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아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이 한 번도 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선 상사에게 고개 숙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한 번도 나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묻곤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였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기적인 걸 압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쯤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오늘에서야 압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이었는데 나는 언제부터 당신에게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은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이혼 뒤에는 평생 말하지 못한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60대가 되어 갑자기 이혼을 말하는 것은 사랑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의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60대가 되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 심리와 현실을 만나보겠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왜 남편들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까요? 50, 6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왜 하필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할까요? 이 문제를 단순한 배신이나 무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들이 평생 말하지 못한 깊고 은밀한 감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남편들의 마음 속에는 평생 쌓인 침묵이 있다. 은퇴 후 갑자기 말이 없어진 남편들, 낮에는 TV 앞에서 멍하니 있고 밤에는 혼자 베란다를 서성이는 모습이 많은 집에서 반복됩니다. 아내들은 말하죠. 아니, 왜 말을 안 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하지만 문제는 불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참고,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결국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침묵으로 변할 뿐이다. 남편들의 이혼 선언은 그 침묵이 더는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온 마지막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60대는 의무의 시대가 끝나고 비로소 자기가 시작되는 나이. 사연 속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는 남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생각나더군요.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 가정, 아버지, 가장. 이 모든 역할이 끝난 순간 그들은 삶의 벽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되는가? 그 질문에 아내가 없다면 그들은 이혼이라는 이름의 탈출구를 선택합니다. 셋째, 아내는 평생 함께 살았다 말하지만 남편은 평생 혼자였다고 느낀다. 오랜 세월 부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함께였지만 나는 늘 가장이었지 남편이 아니었소? 그들의 이혼은 사랑의 파괴가 아니라 관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말하는 60대 남자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진된 삶에 대한 조용한 항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연 속 아내의 마음, 그들이 내가 널 위해 참았는데 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고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겨진 아내의 마음과 황혼 이혼의 가장 깊은 상처. 60대 남편들이 조용히 이혼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입니다. 평생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워온 아내들은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남편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문장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나는 그럼 내 인생은 언제였는데? 아내가 겪는 고통은 배신이 아니라 부정이다. 남편은 단지 자유를 말했지만 아내에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정으로 들립니다. 당신이랑 산 50년이 내겐 짐이었다. 이제야 나는 숨을 쉰다. 이 말은 아내의 평생을 부정하는 말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잃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남편은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내는 존재 자체가 지워질까 두렵다. 남편이 말하는 해방은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입니다. 가장, 책임, 희생 이 모든 것에서. 하지만 아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젠 나도 버림받는구나. 아내들은 묻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건 왜 나였는데 떠나는 건 왜 당신인가?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슬픔 때문에 흐르지 않고 헛된 희망이 무너져 흘러내린다. 아내들이 우는 것은 남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일 거라 믿은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황혼 이혼은 정말 이별일까? 아니면 서로를 오해한 채 버텨온 세월의 폭발일까? 다음 5부에서는 왜 남편과 아내가 이토록 다른 언어로 고통을 말하는지, 부부가 마지막에서야 갈라서는 근본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한 집에서 평생을 살고도 서로의 외로움을 몰랐을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고독과 60대 이별의 심리.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정말 몰라서 이혼을 택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아서 헤어지려 합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지.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소.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울타리였지. 누군가에게 기대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버틴 세월, 그게 곧 평생의 고독이었음을 둘 다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평생 함께 살고도 서로의 고독을 몰랐을까? 첫째, 남편의 고독은 침묵 속에서 자랐다. 그는 남자니까라는 이유로 슬픔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고집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 무너질까봐 나는 평생 아무 말도 못했소. 사연 속 남편. 둘째, 아내의 고독은 헌신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없이도 이 가족이 굴러갈까? 라는 불안 속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켰지만 정작 나를 지키는 법은 몰랐어요. 사연 속 아내. 셋째, 부부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고 서로를 오해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 묵묵히 버틴 걸 알아주겠지.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키웠으니 내 희생을 감사해 주겠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어요. 이 한마디만 있었다면 오늘의 이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끝난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혼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싸워서가 아닙니다. 참아서입니다. 말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이혼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서로의 고독을 처음으로 마주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 정말 60대 이혼이 해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지 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혼 이혼 이후 찾아오는 후회와 공허.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자유를 찾고 싶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 남은 삶은 나대로 살겠다. 하지만 이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들은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남편의 고백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더군요.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젓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젊었을 땐 혼자가 자유였지만 지금 혼자는 그냥 쓸쓸함이에요.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에는 돌봐줄 이도 묻는 이도 걱정해줄 이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백 나도 외로움은 두려웠지만 버림은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다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떠나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황혼이혼에서 여자를 울리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평생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감정입니다. 이혼이 답이 아니었던 부부들. 상담에서 이런 흐름은 흔합니다. 같이 살긴 힘들었지만 떨어져 살아보니 그래도 가장 잘 알던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정은 남아 있었는데 이혼이 그 정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종말보다 두려운 것은 평생의 정마저 잃는 것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며 존재를 완성한다. 60대 남편들이 이혼을 선택할 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나로 살아도 되는가? 그러나 그 확인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이미 곁에 있던 사람과의
새로운 대화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별이 아닌 이해로 마무리하는 법. 이별보다 더 어려운 선택. 끝까지 인간으로 남는 일.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 속 부부는 결국 이혼 대신 조론, 즉 서로를 놓되 완전히 버리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로에게 속박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평생 참았는데 이제는 나도 자유를 얻겠다. 하지만 어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원수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황혼 부부가 남긴 마지막 문장.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버틴 증인으로 남겠습니다. 이혼이 정말 끝일까요? 이혼은 사랑의 종결이 아닙니다. 평생의 이야기를 어디서 마침표 찍을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싸움으로 끝낼지, 외면으로 끝낼지, 아니면 이해와 침묵으로 끝낼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질 때에 더 드러난다. 우리는 질문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혹은 그래도 그 사람이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황혼 이혼을 꿈꾸는 이들은 사실 이별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떠나는 대신 새로운 방식의 관계로 남는 길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아니면 대화되지 못한 마음이 만든 오해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오늘을 구할 단 하나의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또 한 사람의 밤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독과 함께 남아주세요. 오늘의 끝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